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전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의 금액을 2억으로 기준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억 전시회가 나올 수 있는 매물을 보고 계십니다. 2억이란 돈이 있을 경우에 원룸 또는 투룸 전시의 가격입니다. 2021년도 5월 기준 강동구 시세를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인상 금액이 4년 전 평균 4억에서 올 현재 평균 6억으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2억 차이가 나고 있죠.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 차이가 약 2억 정도 됩니다. 강남은 7억 1,004만원인데 강북은 4억 9,627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매물을 보시고 계십니다. 2억 전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전세 시장에서 2+2 다시 말하자면 계약 2년에 2년 갱신 청구권 연장을 해서 전세 분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매물이 감소되고 있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전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는 매물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든지 또는 걸린 생활시설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가입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 전세 가격이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 가격이 인상되어 원인이 있죠. 실거주 상황을 우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전액에 동의를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전세가 금액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반전세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장의 현실입니다. 요즘 찾고 있는 전세는 방보다는 거실이 넓은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 2억을 살펴보면은 자기 자본,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 돈과 타인 자본 대출을 플러스한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전세금 2억이라 하는 게 건저당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입주를 해야 되어야만이 내 전세금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2억을 할 경우에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확실히 받아야 되고 또한 시장에서는 전세금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기 후에 내가 이사를 갈 경우에 보증금 환급할 걱정을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찾고 있는 전세는 역세권 빌라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로 입주할 경우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80% 이내에 신혼부부와 청룡가구 등 90%입니다. 보증금 신청인 1주택자는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 플러스 한 달 정도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혼인기간 7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해당이 되고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2억 2,9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입주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상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가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가구에는 소유권 내용으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상황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 계약 이후에 잔금시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잔금시에도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들입니다. 시설에 관한 내용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내외부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근저당 행위 등이 있느냐 없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를 해주느냐, 이때에는 분명하게 오답으로 일회지에서 시간과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관계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되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입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좋겠죠. 그 외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관련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될 수 있는 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특약사항은 반드시 오답으로 일회지에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충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신규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입주하고 퇴거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확인해야 되겠고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합의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부담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전세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고 갱신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 현장을 볼 것 같으면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와 주인 실거주 입주 현상 때문입니다. 전세난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불안은 지속을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입 선출 방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세입자의 시각의 차이는 대등소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좋으면 다른 세입자도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돈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싸고 좋은 매물은 시장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